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테슬라 전기차 가격 전격 인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테슬라가 지난주 분기 순이익 16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 전기차 4개 모델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고 더버지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모델 3, 모델 Y 가격을 각각 43,990달러와 56,990달러로 이전에 비해 2,000달러,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94,990달러, 104,990달러로 5,000달러 인상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테슬라가 지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 이어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지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점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테슬라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테슬라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48%나 급증했다.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2021년 상반기에 모델 3과 모델 Y에 대한 점진적인 가격 인상을 한 이유가 공급망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테슬라는 대체 칩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다시 수정해 위기에 대응했다. 이에 비해 폭스바겐, 포드, 토요타를 포함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칩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인상하고 일시적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타격을 받았다. 테슬라는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자크 커크온 테슬라 최고 재무 책임자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조금 당황했다. 고 밝혔다. 그는 때때로 대중에게 자동차 가격 변경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기 시간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부품 부족 현상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등 전략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최적화에 포함된다. 고 밝혔다. 루시드 모터스 투자 소식입니다. 사우디 전기차 생산 추진. 루시드 모터스 역할론 솔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기차 산업에 진출한다. 1조 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가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파하드 알-라시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 왕립위원회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사우디 녹색 계획 행사에 참석, 오는 2030년까지 수도인 리야드 내 자동차의 3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추후 전기차를 의무화할지 리야드 외 다른 도시도 전기차 전환 이니셔티브에 동참할지 등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향후 9년간 인구 800만에 이르는 리야드의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탈레연기관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차 전환 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2025년까지 신차의 25%를 전기차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든든한 뒷배로 두고 있는 루시드 모터스가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는 지난 2018년 루시드 모터스에 10억 달러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생산을 약속,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4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리야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나무 4억 5천만 그루도 심는다. 매년 탄소 배출량 2억 7,800만 톤을 줄이기 위해 1,866억 달러를 투입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행보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아마존 전용 모델 개발. 전기밴 로드맵 공개. 미국 리비안이 개발 중인 전기밴의 세부 정보가 유출됐다. 아마존과 일반 고객용 두 모델을 출시하고 최대 900PT의 적재 용량을 갖춘 밴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리비안 차주 커뮤니티인 리비안 오너스 포럼은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차대번호 관련 문서를 공유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리비안은 서비스용 S와 아마존용 Z 두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뿐 아니라 일반 고객도 활용할 수 있다. 전기밴은 700밴 또는 500밴으로 불린다. 밴 앞에 붙은 숫자는 차량의 적재 용량을 뜻한다. 가령 500밴은 500피트를 실을 수 있는 밴을 의미한다. 업계는 문서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리비안이 900피트 용량을 갖춘 밴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500밴은 좌측뿐 아니라 우측에 운전석이 있는 모델이 개발된다. 호주와 영국, 인도 등의 운전석이 우측인 국가에서 팔릴 가능성이 높다. 구동계 옵션도 공개됐다. 단일 모터 전륜구동, 듀얼 모터 전륜구동, 듀얼 모터 사륜구동 3가지로 제공된다. 리비안은 아마존에 내년까지 1만 대, 2025년까지 10만 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내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에서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 리비안이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를 갖추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리비안은 지난 9월 노멀 공장에서 첫 상용 전기 픽업 트럭 R1T를 출고했다. 전기 픽업 트럭을 개발 중인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보다 빨랐다. 스포츠 유틸리티차 R1S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리비안은 신차 개발과 출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내달 미국 나스닥 상장이 전망된다. 기업 가치는 최대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TV 플러스 상륙. 국내 OTT 경쟁 뜨거워진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가 SK 브로드밴드와 손잡고 다음 달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넷플릭스가 독주하고 있는 국내 OTT 시장의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 애플 TV 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OTT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OTT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 간의 경쟁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다음 달 4일부터 애플 TV 플러스와 스트리밍 기기인 애플 TV 4K 전용 애플리케이션 애플 TV 앱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애플 TV 플러스는 미국에서 테드 라소, 더 모닝쇼, 어둠의 나날, 파운데이션, 인베이션, 서번트 등 다양한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애플 TV의 한국 진출에서 SK 브로드밴드가 파트너로 참여한다. LGU 플러스와 KT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과 경쟁적으로 제휴를 할 때 한 발 물러서 지켜보던 SK텔레콤이 결국 애플과 손을 잡고 국내 OTT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 브로드밴드는 국내 처음으로 애플 TV 4K에 BTV를 탑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은 이번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력 확대를 위해 애플이 자체 투자한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첫 한국어 오리지널 시리즈 닥터브레인을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이다. 닥터브레인은 김지훈 감독 연출, 조재용 작가 각본의 SF 스릴러 작품으로 배우 이선균이 주연으로 나온다. 여기에 현재 윤여정, 이민호 주연 드라마 파친코도 제작하고 있는 등 애플은 K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와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등 애플의 모든 구독 서비스를 하나의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원도 국내에 선보인다. 애플 TV의 국내 시장 진출로 국내 미디어 시장은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미해 반도체 자료 제출 태도 바꾼 TSMC. 삼성전자 부담 커졌다. 대만 TSMC가 미국 상무부 요구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제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 측 요구를 큰 틀에서 수용하되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빼는 방법으로 협상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들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기금보는 대만 매체 중시신문망을 인용해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시한인 11월 8일까지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재고, 주문, 판매 등 공급망 관련 정보를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업체로서 애플, AMD 등 글로벌 팹리스 업체의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을 동시에 소화하는 TSMC는 그동안 고객사 기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이번에도 미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는데 보도대로라면 결국 태도를 바꾼 것이다. 지난달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게 제품별 매출액, 재고, 주문 및 천적 등 구체적인 현황을 묻는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질문들은 회사의 주요 반도체 제품에 대해 각 제품의 2019년 리드타임과 현재의 리드타임을 전체 및 각 공정별로 추정하라. 각 제품에 대해 톱3 고객사와 각 고객사에 대한 판매 비중을 기술하라 등 회사의 영업기밀에 속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업계 현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게 될 뿐 아니라 자료가 미국 업체에게 노출될 경우 외국 업체는 불리해질 수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TSMC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반도체 수급난 해결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상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자료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의 고객 신뢰가 TSMC의 성공 요인이라며 민감한 고객 정보를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다. 대만의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시장 점유율 52.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 대만 UMC,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중국 SMIC이 그 뒤를 이었다.